네, 반갑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오너 솔루션 TF와 자회사인 RS솔루션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차 관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주차장 조금 연관이 되시나요? 그냥 자율주행 차량 시대의 주차라고 하면 차량이 아래서 주차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이슈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장에 자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직접 주차장으로 운전에 들어와서 복잡한 주차장에서 빈 주차면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문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 주차장에서는 행사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또 걸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불편함인데, 이런 불편함이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율주행 차량을 갖고 계시다면 행사장에 들어와서 현관 앞에서 여러분이 먼저 내리시고 차량은 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행사장 앞에 현관에서 기다리시면 차량이 알아서 여러분을 태우고 갈 것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전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관점을 자율주행 차량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율주행 차량이 주차장에 혼자 들어가서 빈 주차면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아서 주차를 하겠죠. 그리고 운전자가 호출을 하면 주차장에서 나오기 전에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을 자율주행 차량이 아무리 지능화된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과 주차장의 운영 시스템이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차장의 시스템이 훨씬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오프라인의 주차 설비를 플랫폼에 통합하고 그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다른 세션에서 소개가 됩니다만 이 초정밀 내비게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정밀 지도나 실내 추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네, 죄송합니다. 결국 이제 주차장에서 이런 오프라인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데, 요 앞서 보신 이 자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주차장의 데이터는 주차장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된다는 겁니다. 다른 플랫폼 서비스와는 다르게 우리가 택시나 대리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공급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과 모바일 앱이 결합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차라는 세계에서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이 장비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차장에 있는 IoT 디바이스, 예를 들면 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차단기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LPR, 그리고 그 요금을 정산하고 결제하기 위한 카드 리더기 등을 다 연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다양한 CCTV나 영상 유도 장비들도 역시 연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러 개의 주차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모습입니다. 여러 개의 주차장들이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주차장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분절되어 있는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더구나 국내에는 100여 개가 넘는 설비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설비사들마다 자사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유의 프로토콜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스템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IoT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까 차단기를 제어한다든지 전광판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직접적이고 실시간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PI로 구현을 하더라도 그 복잡도와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차 시스템, 이 장비를 플랫폼에 연동시키는 이 연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희가 찾은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 PC를 사용할 때 이 PC라는 하나의 장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PC가 조립 PC든 어떤 노트북 같은 완제품이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들,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제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조합하는 조합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른 구성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윈도우 OS 같은 표준화된 OS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위에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운영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주차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이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 주차 IoT 디바이스의 조합이고 현재는 설비사들마다 만든 고유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 결국 결론은 주차 하드웨어를 모두 다 제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희 UPC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설비사도 주차 장비를 만든 설비사들도 이 니즈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이 점점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고 고도화시켜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국내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설비사들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진을 보유할 만큼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여러분들이 뭐 상점에서 받는 웹할인이라는 기능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주차 패스 서비스를 연동하기 위한 API 개발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그 진료 기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할인을 해주는 그런 OCS 연동 같은 여러 가지 개발 사항들을 사실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세 주차 설비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설비사들에게 표준화된 그리고 자사의 설비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으면서 많은 기능을 탑재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 설비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일이 되겠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저희 UPC 솔루션입니다. UPC 솔루션은 IoT 플랫폼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 아키텍처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그 IoT 디바이스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국내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더라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통합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 컴퓨팅 구조의 엣지 서버에 해당하는 그리고 주차장의 그 표준화된 입출차를 관리하고 그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주차 관제 솔루션인 UPC 노드 그리고 여러 개의 엣지 서버들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형 UPC 허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PC 솔루션의 최대 강점, 특히 주차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 강점은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기존 설비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면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속초 대포 주차장에 구현했던 사례인데요. 원래 이 주차장이
사진에 보시는 노란색 차단기와 LPR만 있었던 유인정산 방식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이 주차장을 무인화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무인정산기를 도입해야만 했었는데요. 기존의 업계의 통념으로 보면 기존에 노란색 장비가 있으니까 같은 설비사의 제품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설비사가 저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새로운 설비사의 제품으로 완전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장비든지 어떤 이기종 장비든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설비사의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합니다만 한 주차장에 노란색 설비사의 장비와 파란색 장비가 같이 혼용되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린 시스템 표준화의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고요. 그리고 어떤 장비가 됐던 이제는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UPC 솔루션의 도입 효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그리고 통합 관제나 통합 운영에 대한 이런 것 말고도 분절되어 있던 주차장이 연결이 되면서 마치 하나의 통합된 주차장처럼 운영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주차 서비스들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 한 주차장에 하나의 전기권을 등록해서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죠. 여러 주차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기권.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내비를 통해서 아파트 방문을 위한 아파트 검색 이후에, 그리고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동호수를 입력하면 입주민의 간단한 승인을 통해서 아파트에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방문 예약 서비스. 그리고 카쉐어링 업체나 렌터카 업체들처럼 다수의 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업체들에게 실시간으로 차량 주차 위치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들 업체들이 새로운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주차 서비스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는 주차장에 개별 주차면을 관제하기 위한 주차 유도라는 핵심 기술을 또 통합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기차 충전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시면 이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런 전기차 충전면의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제대로 단속할 만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사례는 주차장에서 내 차 찾기를 할 때 내 차량이 어느 주차면에 주차되어 있는지 찾게 하기 위한 영상 유도 솔루션을 통합 관제하는 솔루션 역시 저희가 개발해서 상용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카카오티 모빌리티가 주차 관제에 관련돼서 미래 솔루션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 주차장을 통합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개별 주차면을 미세 관제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이제는 주차면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합 빅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다이나믹한 주차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면별로 과금을 다르게 하는, 아니면 시간대별로 과금을 다르게 하는 그런 탄력 요금제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를 종합해 보시면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차량 시대에 주차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저희 UPC 역시 시장에서 굉장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른쪽에 저희와 협력을 맺고 있는 지자체를 표현을 해드린 것은 이 주차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을 주차 무인화 관제 솔루션을 통해서 선도했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공공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저렴한
주차로로 지금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감흥을 못 느끼시겠지만 이 공공 영역에서 공영 주차장들을 이렇게 무인화를 빨리 해서 선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산업이 매우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 앞서갔기 때문에 페인 포인트를 누구보다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기종 통합 관제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원하는 곳이 이 지자체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협력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는 저희와 작년에 같이 협력해서 이 통합함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시흥도시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술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흥도시공사의 최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왔습니다. 시흥은 50만 대도시이고 저희 시흥은 시흥 시민들에게 주차 서비스라는 되게 큰 사업을 시흥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은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지향하는 공영주차장의 통합주차 관제 시스템을 작년에 RS솔루션과 구축하였습니다. 이걸 시작한 이유는 제가 저희 주차장 중에 한 곳에 갔는데 100면, 150면 정도 되는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 6시 정도에 갔어요.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부터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전체가 다 나가는 주차 차량들로 전체가 주차가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크구나. 우리가 하루에 주차를 받을 수 있는 주차요금 최대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공기관에서 3급지면 하루에 최대 금액이 3,000원이에요. 그리고 1급지면 5,000원 정도? 민간보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금액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서비스로서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불편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은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을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할인을 좀 더 편하게, 그분들이 다 주차장에 서 있는 이유는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을 때 기다릴 필요 없는 바로 패스라는 걸 그때 만들고 나서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기종 통합을 한 사업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딱 한 곳 있더라고요.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래서 RS솔루션과 회의를 해서 저희 주차장이 이렇게 큰데 그 중에 하나를 몇 개를 표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표준화된 공영주차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라고 제의를 했고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작년에 9월 정도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저희 시흥도시공사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통합하려고 하니 저희 같은 경우 특히 5개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인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5개 업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5배 정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주차장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 그럼 5개 기종에 모두 통합하는 데 있어서 1억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했고 사실 실질적으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통합과 데이터 통합, 그리고 주차 관제에 대한 통합을 목표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노외 주차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무인화된 주차장을 저희는 노외 주차장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 시민들은 시흥시에 살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에 들어가면 현재 자동으로 할인을 받습니다. 경차, 전기차 이렇게 친환경 주차 차량의 경우는 60% 정도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고 장애인이나 다자녀 같은 경우는 50% 정도 자동으로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제하는 금액이 300원, 200원 이 정도로 굉장히 소량의 결제를 하고 있고 저희 주차장 어떤 곳엔 하루 총 매출액이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많은 서비스를 하지만 그러고도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이 기다려서인데요. 저희는 RS솔루션과 함께한 이기종 통합 표준화된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는 기다릴 필요 없이 들어가면서 이 주차가 어떤 주차장인지, 주차 차량인지 행정안전부 자동 감면을 통해서 이게 다자녀 차량인지 장애인 차량인지 그리고 시행시에 등록된 차량인지 알 수 있어서 바로바로 나가서 지금은 예전보다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줄였고
바로 패스라는 서비스를 작년에 했을 때 90% 정도 다자녀가 신청을 했고, 실제로 지금 주차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바로바로 패스돼서 주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작년 9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신규로 늘어난 주차장이 11개 정도 되는데요. 11개 주차장에 주차 관제 시스템이, 통합된 주차 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매출액은 작지만 현재 오늘 몇 대의 차량이 들어왔고 현재 몇 대의 주차가 되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공공에서 많은 기존의 유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버려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창업을 한다면 어느 가을에 몇 월에 9월에 내가 창업을 어떤 주차장 앞에서 상점을 개설하면 내가 좀 더 사업이 잘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상권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저는 사실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차장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공공 데이터 중에서 시민이 원하는 혹은 민간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의 일일 혹은 매 시간 접속하는 들어오는 차량의 통계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시간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1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공개함으로써 민간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데이터로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차 플랫폼, RS와 카카오와 연계한 주차 플랫폼이 좀 더 생성형 AI를 통해서 지능화된다면 내가 어느 주차장에 갔을 때 더 주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구나, 그리고 예측할 수 있고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주차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연동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메타데이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은 주차 관제 시스템 역시 정부에선 메타데이터로 등록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말하고, 쉽게 말하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명세화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에서 유의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 국가에서 판단해서 개방형 데이터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 기관, 특히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전년도에 계획한 계획을 올해 실제로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사항까지 이행 점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산업을 더 활성화하고 공공에서 그동안에 버려진 데이터를 좀 더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합주차 관제 시스템의 어떤 행정감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의 기능 단위로 MSL을 적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민을 원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의 주차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